보시죠. 메타 네트워크입니다. 메타 네트워크. 예. 메타란 것이 넓은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그런 뜻이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거 보시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해서 남줍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예? 여기 이제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비트코인 개당 100만 불 될 때까지 공부 안 할 겁니다. 100만 불 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절대 공부 안 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서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100만 불 넘더라도 대부분 여러분 욕하지 공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달러를 원하지만 화폐가 뭔지 어떻게 생성되는지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조차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조차 못하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는 겁니다. 공부. 네.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 안 할 겁니다. 100만 불 이상이 되더라도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네. 공부를. 여러분들 이 플랫폼은 비트코인만 다루지 않지만 투자 섹션에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근래 비트코인을 공부하는데 비트코인을 공부를 깊게 해보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승리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스테판 박사가 쓴 13시간 전에 쓴 글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어디 버릴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버릴 만한 내용이. 읽으면 읽을수록 뭐죠?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외적 가치인 에너지를 분산된 장부의 디지털 자산 내적 가치로 변환하는 혁신적인 화폐 기술 표준입니다. 처음에 잘 이해 안 되더라도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가치가 있는 화폐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정도 생각해 놓으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한정된 공급량과 누구나 검증 가능한 투명성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보유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같은 과정은 창립자인 나카모토 컨센서스를 통해 자가 조직화된 거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결국 장기적인 맥법적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엔비디아는 네트워크는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자 모임은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기반 둔 상품이자 화폐이자 기술이자 프로토콜인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계속 더 살려고 합니다. 그게 약간 비밀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화폐는 실제 세상에 에너지의 뿌리를 둬야 되며 동시에 시스템 내부적으로 정의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노력의 결과물이라 의미합니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것이 그걸 쓸 데가 어딨노?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기를 투입하는 거죠. 그리고 채굴기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겁니다. 금을 채굴하는 건 똑같은 거죠. 디지털 금을 채굴하는 과정이 물리적 노력이 투입된 상품인 겁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2100만 개. 작업 증명을 통해 검증 가능한 실제 에너지를 디지털 장부의 가치로 전환한 겁니다. 그럼 그 가치하고 달리 지금 가격은 뭐냐? 원래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출발했는데 그게 거래가 되면서 이제 가격이 등장하게 된 거죠. 어떤 데는 12만 불로 갔다가 지금은 8만 불 9만 불까지 된 겁니다. 이 변환 과정이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여 위조나 이중 지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해시레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동원 가능한 그런 계산 능력이죠. 그게 10경 수준까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트워크의 이런 안정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너지가 가치로 변화하는 과정에 매료된 채굴자, 보유자, 기관들이 모여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이 네트워크의 성장과 비트코인 채택률은 일정한 비율로 폭발하는 맥법칙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탄생 일수의 5.7에서 8성 정도의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의 중장기 추세선인 거죠. 여러분 모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가 이런 기여하고 지오바니 박사가 이런 기여한 것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비트코인의 중장기 가격 추세선을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 보니까 지수적 성장 엑스포넨셜 글로스가 아니고 파월로 맥법칙에 따른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가 조직화된 네트워크. 비트코인은 스스로 생존하고 성장하는 자가 조직화 시스템입니다. 가치가 상승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가치가 여러분들 시장에서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채굴자가 들어오고 더 많은 수요자가 드러나는 거죠. 그 에너지가 다시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시간에 따른 장기적 가치 상승을 이끌어냅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사람들에게 보유해야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맥법칙 성장은 네트워크를 지지해야 된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강력한 인센티브 구조가 비트코인의 17년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제가 17주년 생일날인 거죠. 한 10% 정도는 자기 자산에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그런 자산인 거죠. 상품이고 화폐고 프로토콜인 겁니다. 메타 네트워크. 메타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기술적 네트워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들이 결합되어 형성된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드렸죠. 시간이 가면은 비트코인 시세, 비트코인 가격은 지수 중에 지수가 될 거다. S&P 500, 나스닥 100, 코스피, 니케이, 대만 가건지수 그걸 전부 다 합친 지수 중에 지수가 여러분들 비트코인 시세가 되겠죠. 그게 메타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를 관통하는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자산인 거죠. 오토포이에틱은 생물학에서 유래된 용어로 스스로를 유지하고 생성하는 자기 생산적 유기체를 뜻합니다. 비트코인은 나카모토 컨센서스를 통해 외부의 강제 없이 스스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공부를 쫙 해보면은 삼라만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 화폐란 뭐냐, 정부란 뭐냐, 발권력이란 뭐냐, 법정 화폐란 게 뭐냐, 인플레는 뭐냐 이런 걸 전부 다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분들 과제였던 위조와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래서 담보물로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담보물로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인지하게 될 때는 개인이 사기는 너무나 비싼 가격이 돼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만 오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강한,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성향 분석, 심리학 성향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51.3%가 INTJ나 INTF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검정색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하고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데 열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INTP나 INTJ 이 사람들은 좀 내성적이고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대세를 추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겁니다. 그럼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부를. 직관과 내향 성향이 강한 유형들이 인구 대비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여러분들 유튜브에 국내에 많이 다루겠죠. 주로 뭐 현직 대통령이 중국을 갔으니 그걸 많이 안 다루겠습니까? 그러나 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페이스북을 거의 안 봅니다. 전혀. 한국 페이스북을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안 보니까 100% 안 봅니다. 유튜브를 하나도 안 봅니다. 한국이 이런 무슨 소식이 주요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는 전문가들 의견을 조합해가 내가 내린 결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뭐 다른 사람들 추세 따라가고 뭐 형님하고 이런 거 좋아 안 한 겁니다. 여기 보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얼마나 명확합니까? 자기 주관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평균의 여러분들 수익률이 연평균 35%에서 39% 정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변동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크다. 그렇게 되면은 선택에 따라 자기 책임이 강해지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고 본인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공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서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을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100만 달러 되기 100만 불의 10분의 1 정도 됐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확신이 서면은 투자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이 서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8만 불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더 좋은 거죠. 현금을 갖고 있으면 좀 더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